예, 이제 4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에 배울 이제 포인터 관련된 부분과 배열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타입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하고 걔를 불러다가 활용하는 거는 이제 오늘까지 연습을 하면 대부분 마치게 됩니다. 아직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제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런 분들도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는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정수고요. 정수는 int라는 예약어를 가지고 선언을 했고, printf와 scanf에서 사용하는 변환 문자는 %d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타입을 하나 이제 실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약어로는 double이라는 거를 썼고, 변환 문자열로는 %lf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가끔 여기가 이제 이게 L자가 아니라 대문자 I를 이제 써놓는 친구들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요게 먹지 않으면 요게 이제 그 L자가 아니라 I자로 혹시 잘못 쓴 거 아닌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약으로는 캐릭터 사용을 했고, 변환 문자로는 %c를 사용해서 scanf와 printf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자 중에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이제 문자열이라는 걸 배웠고요. 이제 배열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 배열이라는 거를 일단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왔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환 문자열로는 %s를 사용한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scanf에서 요 나머지 요 숫자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end자를 표시해서 그 변수 이름 앞에 end자를 표시해서 사용을 해만 되는데, 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end자를 빼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초기화를 하면 문자열에는 항상 끝이 널리 붙어 있어서 이게 문자열의 끝이다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연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웠었는데, 이제 목을 연산하는 것과 나머지 를 계산하는 방법이 배웠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목과 나머지는 둘 다 피연산자가 정수, 나머지도 정수, 정수다. 이게 이제 정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실수 쓴 다음에 답이 틀려요.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정수하고 정수여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변환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동 형변환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 크기가 큰 쪽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수하고 정수하고 연산을 하면 정수가 실수로 자동으로 변환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자고 그러냐면 데이터의 사이즈가 큰 쪽으로 변환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명시적인 형변화는 명시적으로 내가 이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데이터로 지정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예를 들어서 실수형을 인티저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int 이렇게 해서 만약 a라는 변수가 실수였는데 얘를 인티저로 처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한다는 거는 임시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 a 전체가 이 a 전체 값이 인티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임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요거를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진법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진법은 값을 표현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10진법, 8진법, 2진법, 16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로 10진법을 기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8진법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2진법이나 그 다음에 16진법은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진법을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법은 0과 9의 로 이루어진 표현 방법이고요. 8진법은 0과 7, 2진법은 0과 1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16진법은
0부터 15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숫자가 11, 10, 11, 12, 13, 14는 이게 지금 두 자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자리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얘가 A가 10진법으로는 10, 얘가 11, 12, 13, 14, 요 F 값이 15가 되는 거예요. 15. 그래서 0부터 15까지 표현하는 수다. 이렇게 해서 A부터 F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진수 1010을 이제 10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가 1의 자리, 여기가 2의 자리, 여기가 4의 자리, 여기가 8의 자리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8 더하기 2 해가지고 전체 10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6진수라고 하면 16진수 4b라고 하면 자, 4는 여기가 지금 첫째 자리니까 1의 자리, 여기가 두 번째 자리니까 16진수니까 16의 자리죠. 그래서 4 곱하기 16 더하기 요 b가 A, B니까 얘가 10이었죠. 아까 말씀드릴 때 B가 11이니까 11 곱하기 1 해가지고 전체 계산하면 10진수로 75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바꾸는 이제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진수가 있으면 얘를 세 자리씩 끊어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세 자리씩 끊으면 요 세 자리가 8진수 한 자리가 됩니다. 8진수 한 자리가 되고요. 얘를 네 자리씩 끊어요. 네 자리씩 끊으면 요 네 자리가 16진수 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빨리 표현하기 위해서는 8진수랑 16진수는 자릿수를 끊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진수를 이제 다른 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목과 나머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2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10진수를 2로 나눈 나머지, 다시 2로 나눈 나머지, 2로 3을 나눈 목과 나머지, 그 다음에 2를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써주시면 1, 1, 0, 1 이렇게 2진수가 나오고요. 8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59를 8로 나눈 목과 나머지, 7을 8로 나눈 목과 나머지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 써주시면 7, 3이 8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수를 8진수를 그대로 16진수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2진수로 바꾼 다음에 네 자리씩 끊어서 이거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얘 하나, 그 다음에 1, 1 하나. 1, 1은 여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8, 2, 1이니까 13이죠. 8, 2, 1이니까 11이네요. 11이니까 여기 B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형 상수를 다른 진법으로 표현하고 또는 정수를 다른 진법으로 입출력하는 이제 방법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 상수 10진법은 우리가 %d를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얘를 8진법이나 16진법으로 만약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나타내냐면 8진수는 앞자리에 0을 붙일 거예요. 얘가 5가 아니라 알파벳 5가 아니라 0입니다. 0을 붙일 거고요. 16진수는 0x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앞자리가 0이면 얘는 무조건 8진수로 정수라고 그러면 8진수로 볼 거고요. 앞자리가 0x면 얘는 16진수로 간주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보면 자, 10진수 12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 12를 받아올 거예요. 그죠? 여기 12를 쭉 받아서 변환 문자가 찍어줘요. 뭘로? %d로 찍어줬어요. 그러면 12 이렇게 찍힐 거고요. 자, 이번에는 014 이렇게 받아와요. 그럼 얘는 몇 진수죠? 8진수죠. 그럼 컴퓨터가 얘가 8진수니까 얘를 %d로 찍어주면 얘는 10진수 찍어주는 변환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0xc 하면 얘 16진수예요. 컴퓨터가 딱 보니까 0x네. 그럼 얘 16진수네. 그럼 얘를 %d로 찍어주기 위해서는 10진수로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0이면 얘는 8진수, 그 다음에 앞자리가 0x면 얘는 16진수 이렇게 간주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화 문자열로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0진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 고요. 8진수는 %5를 쓸 거예요. %5를 쓸 거고요. 16진수는 %x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x 하면 얘가 찍어줄 때도, 그 다음에 스캔F로 입력을 받을 때도 16진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 거고요. %5 하면 얘가 찍어줄 때도, 프린트로 찍어줄 때도, 스캔F로 받을 때도 8진수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찍는 거 한번 해보면요. 자, 12를 다 같이 찍을 거예요. 그런데 변환 문자열을 한 번은 %d, 한 번은 %5, 한 번은 %x 이렇게 쓰면, 찍으면 보는 것처럼 10진수, 그 다음에 요거는 8진수, 요거는 16진수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죠. 얘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얘는 10진수고 얘가 지금 8진수라는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우리 8진수는 어떻게 쓰여주기로 했죠? 014 이렇게 찍어주기로 했잖아요. 16진수는 0xc 이렇게 찍어줘야지, 얘가 이렇게 c 이렇게 찍어주면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접두어를 이제 붙여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 다음에 이 샵기호, 이 샵기호를 붙여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앞에 0x를 이렇게 붙여줘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12를 찍는데 요 샵을 붙여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찍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사실 좀 귀찮죠. 그러니까 이 %샵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키보드로부터 14를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각각의 진법에 따라서 출력하는 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5로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몇 진수로 입력받은 거죠? 8진수로 입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8진수로 여기다 14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여기로 들어갈 때 8진수로 받아들입니다. 10진수 14가 아니라 8진수 14로 받아들이고요. 자, 그거를 10진수로 찍어보면 얘가 10진수 12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요거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보죠. 진법 계산 프로그램으로서요. 자, 10진수 정수를 입력 받아서 8진수랑 16진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수값을 입력을 45로 받으면 얘를 8진수로 계산하면 055, 16진수로 계산하면 0x2d 이렇게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실습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여전히 좀 있어요. 근데 초반에 계속 이렇게 실습을 안 하고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면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럼 그때 따라가려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한 예제라고 해도 책 보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단하시고요. 실습하신 다음에 저랑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예, 다 만드셨으면 저랑 이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죠. 자, 정수값을 입력하세요. 뭐 이제 이런 건 쉽죠. %d 써가지고 데시말 하나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데시말을 찍어주는데 어떻게 찍어줘요? 8진수로. 근데 앞에 그 첨자 붙였으면 좋겠으니까 샵 기호 붙였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로 찍어줄 거예요. 첨자 붙였으면 좋겠으니까 요 샵 기호를 붙였어요. 여기서 한번 요렇게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5랑 여기 x가 다 소문자죠. 얘를 대문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대문자로 바꾸면 요 출력이 소문자로 했을 때랑 대문자로 했을 때랑 뭐가 틀린지도 한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형 자료에는 인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C 언어를 컴파일하는 게 옛날에부터 나오던 이제 터보C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는 V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GCC라는 컴파일러들이 각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터보 C 같은 경우는 인티저가 2바이트짜리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 C랑 GCC는 다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보 C로 컴파일러를 하면 이게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게 2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터보 C가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가 16비트 프로세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2바이트짜리 16비트 프로세서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4바이트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좀 이제 큰 컴퓨터에서는 요 길이 좀 늘어나기는 해요. 근데 요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인티저만 기억을 하고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숏은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굳이 얘는 지금 4바이트나 되니까 매번 4바이트까지 잡기 싫다. 그러면 이 숏을 사용해서 이제 2바이트를 잡아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정수형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는 다 비트로 표현이 돼요. 비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저장되는 값의 범위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값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양수값만을 저장하는, 이제 정수 중에서 양수값만을 저장하는 애를 한번 간주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수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진수로, 앞에서 배운 이진수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15를 이진수로 바꾸면 1111 하면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채워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는 이진수 비트열에서 가장 왼쪽 비트를 MSB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왼쪽이 더 큰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한두 비트가 바뀌면 데이터의 크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most significant 비트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비트. 그래서 뭐 MSB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쪽이 MSB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형은 비트수에 따라서 저장되는 값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최소값은 0부터 최대값은 2의 비트수 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4비트가 있다고 하자고요. 4비트. 자, 4비트가 있어요. 그럼 4비트짜리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000부터 가장 큰 값은 1111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111을 다시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의 4승 마이너스 1이죠. 왜 그래요? 여기가 이게 2의 0승, 1승, 2승, 3승, 그 다음이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승이면 이게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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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1이죠. 예. 얘는 얘죠. 예. 요거 계산하면, 이진수로 계산하면, 요거 되기 때문에, 예, 요게 비트수, 승 빼기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료형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바이트라고 하면 32비트니까 2의 32승 마이너스 1 해서 뭐 이 정도 된다. 라고 그래요. 이걸 외울 필요는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고요. 요 정도 이제 요거 표현하는 식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나중에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수값을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unsigned라는 이제 예약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 앞에 여기 떼야지 돼요. 띄고 unsigned 이렇게 붙이면 이 val이라는 변수는 여기는 양수값만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4바이트짜리라면 여기는 0부터 2의 32승 빼기 1까지 저장할 수 있겠죠. 이제 요 정도의 크기를 저장할 수 있을 거고요. 입출력할 때는 %d를 사용하지 않고 %u를 사용합니다. 양수가 전용일 때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같은 데이터에 음수도 집어넣고 양수도 집어넣으려면 좀 이따 배우긴 하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줄겠죠. 왜냐면 반은 음수 쪽에다 써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만 쓴다라고 하면 이제 %u를 쓰면 전체로 처리할 수 있는 값이 크기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최대값을 가면 자료형을 최대값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범위를 넘어서 나머지 것만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바이트짜리에다가 값을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하자고요. 값을 저장을 하면 한 바이트니까 00000부터 11111까지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1111이 255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256을 저장하려고 한다. 라면 256은 이진수로 만들면 이렇게 생긴다고요. 예, 이렇게 생기는데 한 바이트는 8비트밖에 저장이 안 되죠. 그럼 요만큼 저장이 되고요. 얘를 저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얘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얘만 저장이 되는 거죠. 257을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257이에요. 이진수로. 그럼 한 바이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저장 못 시켜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만 저장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범위가 넘어가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키보드로부터 살고 싶은 나이를 입력하면 태어나서 그 나이까지의 총 일수를 며칠이다 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그 총 일수를 예, 그 몇 시간이다, 몇 분이다, 몇 초다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주는 거고요. 예, 이게 연단위마다 윤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서 윤년을 고려하지 않고 1년은 무조건 365일이다 라고 예, 생각해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나이는 7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75세는 여기 보면 27,375일이고요. 얘는 얘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1000만, 10만, 65만 7,000시간이고요. 얘는 분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얘를 초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같지는 않네요. 열심히 삽시다. 자, 잠깐 중단시키시고요. 또 동영상 중단시키시고 요거 이제 한번 요거 어떻게 프로그램 짜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문법도 중요하지만 이게 고민해서 논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중단하고 짜 보신 다음에 시작해 주세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보면 뭐 간단하죠. 자, 몇 년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입력을 받으면, 자, 몇 년은 데이로 하면 365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날수가 나오면 그 날수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4 곱하면 되고요. 그럼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을 다시 60 곱하면 분으로 환산이 되고 그 분을 다시 60 곱하면 초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시면 초를 %U로 만들어 놨어요. %U로. 왜냐하면 얘가 잘못하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값이 되면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U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지금 일, 시간, 분, 얘 다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요 전체를 %U, %U, %U로 써놔도 무방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배울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아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수 값은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음수 값을 포함했을 때 데이터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수 값은 2의 보수로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면 0001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얘를 -1 이렇게 내가 치면 -1 이렇게 치면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이렇게 저장이 돼요. 1111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아, 요게 왜 이렇게 저장이 되는지 좀 배울 거예요. 자, 2 치면 1110 이렇게 쳐요. 그 다음에 3 치면 -3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1101 이렇게 저장이 돼요. 7을 치면 -7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1001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은 1 빵빵빵 하면 -8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수 값은 이 MSB, 요 MSB를 보면요. MSB를 보면 여기가 다 무슨 값이에요? 아, 이게 다 0 값이에요. 그죠? 다 0 값이고요. 음수는 MSB를 보면 여기가 다 1 값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냐면 비트로 표현했을 때 MSB가 0이면
양수예요. MSB가 1이면 음수예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구나 는 거를 일단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왜 이렇게 음수가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수라는 거의 정의가 뭘까요? 음수가. 자, 이게 1이에요. 1. 음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마이너스 1이란 뭘까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실제로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1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수가 마이너스 1이죠.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는데 이게 0이에요. 그러면 그 x를 우리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얘 한번 이렇게 더해보죠. 두 개를. 0, 0, 0, 1에다가 1, 1, 1, 1을 더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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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나오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0 나오고 하나 자릿수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게 예를 들어서 4비트라고 하자고요. 지금 이거 4비트짜리니까 4비트면 요게 저장되는 게 어떻게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요만큼만 저장되고 얘가 사라지죠. 그럼 결과가 뭐가 저장이 돼요? 결과가 0이 저장이 되네요. 0을 만들어주네요. 더해서 0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컴퓨터에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다 보시면요. 여기 7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요 값이 있어요. 요 두 개 다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얘도 1 빵빵빵빵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컴퓨터에서는 앞자리 날라가 버리고 4비트짜리라고 하면 결과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 컴퓨터 내부에서는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쟤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수보수라는 용어와 기수 마이너스 1의 보수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10진수로 하면 10진수 호칭 때는 이건 10의 보수, 이거는 이제 기수가 10이니까 기수 마이너스 1보수는 9의 보수 이렇게 되고요. 2진수일 때는 얘는 2의 보수, 얘는 1의 보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데피니션은 뭐냐면 기수보수는 주어진 수의 자리 올림을 위해 더해져야 될 수예요. 자리 올림이 발생하게 하는 수가 기수보수고요. 그 다음에 기수 마이너스 1보수는 주어진 수의 자릿수 중에서 최대값을 만들기 위해 더해져야 되는 수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10진수에서 자릿수 중에 가장 큰 자릿수는 뭘까요? 9죠. 9. 그러니까 9를 만들기 위해서 더해져야 되는 수는 2예요. 그러니까 2는 7의 9의 보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진수에서 자릿수를 이제 7이면 자릿수를 만들려면 1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몇을 더해주면 될까요? 3을 더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3은 7의 10의 보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9의 보수와 10의 보수의 차이는 항상 뭐만큼 나냐면 1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기수 마이너스 1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기수보수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요 규칙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2의 보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진수 1011의 값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요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요거보다 더 빠르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그 내용이 이런 자료에서 빠졌네요. 미안해요. 여기서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의 보수라고 하면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예를 들면 0, 1, 0, 1 이란 4비트짜리가 4비트인데 얘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2의 보수는 이제 이진수에서 1의 보수를 만들고 싶어요. 뭐에? 이 값에.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은 뭐냐면 1111이죠. 그죠? 그러니까 1111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수는 뭘까요? 0은 1로 그 다음에 1은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1의 보수값은 뭐가 되냐면 10,
10이 될 거예요. 10. 얘가 이 값의 1의 보수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의 2의 보수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수 마이너스 1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될까요?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11이 나오겠죠. 그럼 1011이 2의 보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의 음수는 이 값이 되는 거예요. 1011. 우리가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지금 0101이죠. 자, 0101이죠. 얘의 음수는 1011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 1의 보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된다. 그럼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주어진 수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가장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수값은 2의 보수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2의 보수로 하냐? 연산 속도가 빨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뺄셈이라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덧셈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보수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수값을 포함해서 저장하는 범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초소값은 마이너스 2의 비트수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은 2의 비트수 마이너스 1 빼기 1까지예요. 여기는 아까와 똑같은데 요 비트수가 아까보다는 하나 줄었죠. 왜? 반은 음수, 반은 양수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음수가 더 크냐? 우리가 아까 이 앞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음수가 하나 더 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이 있고요. 0 있고 요만큼의 양수 있고 요만큼의 음수 있고 음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음수가 하나 더 표현이 된다.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128의 2의 보수는 몇입니까? 이거 0x80이에요. 이거 한번 꼭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양수를 저장할 때는 unsigned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그럼 만일에 그래서 그 음수까지 다 저장할 수 있는 정수나 뭐 그런 숫자를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면 signed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거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이고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생략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티저 a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얘는 signed예요. 요 앞에 signed가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음수도 저장할 수 있는 애였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쓰면 음수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굳이 양수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unsigned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의 최대값의 다음수는 바로 이제 음수가 돼요. 왜? 양수가 이렇게 있으면 양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 더했어요. 그럼 앞자리가 뭐가 바뀌어요? 여기 1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1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된다니까요. 그쵸? 여기가 1이 맨 MSB가 1이 되면 이게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양수의 최대값 다음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운더리를 잘 계산해서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키보드로부터 거리하고 속력을 입력을 받으세요. 거리하고 속력을 입력을 받아서요. 입력받은 거리를 입력받은 속력으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 몇 시간 걸립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32km를 6km/h로 달리면 몇 시간 동안 가야지 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간 다음에 남는 거는 몇 킬로 남습니다. 뭐 66에 36이니까 36km 갔을 거고, 몇 시간 달리고 나면 2km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잠깐 멈추시고 프로그램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랑 제가 하는 거랑을 한번 확인해 보죠.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거리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거리를 입력받았고 속도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만을 나눈 나머지 값이 여러분이 더 가야 되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 쓰면 나머지 거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별거 아니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수값 표현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건 앞부분에 다 배웠던 거라서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거 한번 살짝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아주 큰 수거나 아주 작은 수를 쓰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 쭉 0이 몇 개 있고 0.0. 아, 이거 잘못해서 이거 0 하나 잘못 빠졌거나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게 만 돈이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14상. 얘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서. 요렇게 하면 요 승수가 정확히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자, 1.0에 여기다 2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요게 요 지수승을 이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 하면 이 표현이 1.0 곱하기 10의 14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5 곱하기 2의 0일 그러면 0.5 곱하기 1승 근데 요게 0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수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이런 식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대문자 써도 되고요. 뭐 플러스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해도 되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여기 이제 0점 몇이면 요거 이렇게 0자 생략하고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수점 이하 출력 자릿수를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해요. 뭐 다 찍어줄 필요 없다. 우리는 뭐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 요런 식으로 LF 앞에 %하고 LF 사이에 뭘 할 거냐면 점 하고 자릿수를 써주면 요 자릿수만큼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점 다음에 10 써주면 소수점 이하 10째짜리까지만 출력이 돼요. 보는 것처럼 여기 점 0 그러면 소수점 이하 0자리니까 소수점 이하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점 10 하면 소수점 이하 10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고 그 뒷자리는 출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뭐 지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 입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LE 사용하시면 돼요. LF 안 사용하시고요. LE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프린트F 사용하는 때 꼭 한번 써보시고요. 스캔F도 마찬가지로 꼭 한번 써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시험 문제 이제 그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안 해놓으시면 익숙하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시험에서 쭉쭉 감점 당하게 됩니다. 자, 인티저와 마찬가지로 실수도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컴파일러마다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다른데 크게는 뭐 그 더블과 플로트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8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로트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것처럼 플로트는 오차 발생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정교하게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더블 쓰셔야만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앞에 있는 거 거리와 속도 입력받아서요. 입력받은 거리를 입력받은 속도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출력하게 앞에 거를 조금 수정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답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걸리더라. 얘를 이속력으로 가면 몇 시간, 몇 분, 몇 초. 아까는 몇 시간 가고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돼 있었잖아요. 걔를 이제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만 됩니다. 초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짜리까지, 그러니까 0.3 쓰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꼭 해봐 주세요.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실수의 비트 값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장하면 가장 왼쪽은 부호 비트예요. 부호 비트고요. 양수는 0, 음수는 2를 저장해요. 여기는 부호 비트고요. 여기는 지수 값이에요. 아까 뭐 10의 몇 승 하는 그 지수 값이고요. 여기는 소수 값을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한다.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실수형 자료는 사인드하고 언사인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부호 비트가 항상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사인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장 범위 또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유효 숫자가 15자리예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표현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더블 해놓고 이렇게 썼어요.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0자리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차가 생겨요. 이 뒷부분이 오차가 생겼죠. 지금 여러분이 넣은 거랑 값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네가 지금 표현하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그 소수를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부호 비트 있고 앞부분에 지수 비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수값을 집어넣을 때 이게 소수값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릿수로 집어넣어요. 여기가 표현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네들을 더해 가지고 가장 근사값 주어진 값에 가장 근사값으로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소수자리를 집어넣는 그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늘어나니까 더 정확한 값을 기록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오차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정확한 값을 필요한다면 4바이트짜리보다는 8바이트짜리 더블을 꼭 사용하셔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아스키 코드 값은 문자 0, 그 다음에 문자 스몰 a, 문자 라지 a, 캐피탈 a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기다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정수를 더하면 문자 0, 1, 2, 3, 4, 5, 6 여기는 소문자 a, b, c, d, e 더하기 1, 2, 3, 4 하면 캐피탈 a, b, c, d, e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가끔 나가요. 0, 스몰 a, 캐피탈 a의 아스키 코드 값을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를 가끔 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함수라는 걸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이 size of 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size of 가로 열고 int 하면 얘가 어떤 값을 리턴해 주냐면 여기에 요 인트형 변수의 사이즈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여기 사이즈 v 그다음에 요거 캐릭터니까 몇 바이트일까요? 1바이트. 35 이거 정수죠. 그럼 몇 바이트? 4바이트. 1.65 얘 그 실수죠. 그럼 8바이트. 1.65f 그러면 얘는 더블이 아니라 플롯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4바이트. 그 다음에 abc 하면 요 세 자지만 끝에 뭐가 있어요? 널문자가 있죠. 그래서 4바이트. 이런 곳으로 다 저장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이즈를 알려주는 게 size of라는 함수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아스키 코드 값 입력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10진수로 입력을 받으면 그 문자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개인이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실제로 이제 뭐 조건문, 순환문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